홍 변호사님, 네. 요새 드라마 참교육이라고 그게 굉장히 인기가 많다고 들었는데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예전에 웹툰으로 정말 재밌게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저도 사실 드라마를 봤는데 굉장히 공감이 가는 그런 주제고, 이게 학교 안에서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사회가 고민해야 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교권의 문제, 또 아이들 학습권 문제를 넘어서서 소위 미성년, 소위 촉법소년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상당히 심각한 범죄적인 수준의 어떤 행동들을 말미암아서 이게 우리가 지금 그냥 지나치고 넘어갈 수가 없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그런 이제 드라마이기도 하지만 저도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 변호사님이 안 그래도 뭐 촉법 소년 관련한 사건도 좀 처리하고 계시기도 하고 해서 그 내용을 좀 정리해 주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소년범 사건의 절차부터 이제 유형별 개념, 나이, 그리고 보호처분의 종류, 그리고 실제 법원에서 내려진 처분 수위까지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소년법은 이제 19세 미만 소년들에게 형법의 처벌 규정과 함께 적용되되 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특별한 절차와 처분을 규정하는 그러한 특별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즉 예를 들어서 만 12살의 아이가 마트에서 장난감을 훔쳤다면 절도죄에 해당하는지는 형법에 근거해서 판단하되 만 14세 미만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은 받지 않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소년법의 문헌상으로는 19세 미만인 자를 말하지만 이제 법 적용 그리고 해석에 따라서 실제 적용 대상은 만 10세 이상, 만 19세 미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정도까지의 나이대가 이제 소년법의 핵심 적용 나이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촉법소년이라는 건 뭡니까, 그러면? 네, 말씀해 주셨듯이 촉법소년 같은 경우에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그러니까 10살에서 13살까지의 소년을 의미합니다. 형사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이제 형사 처벌은 받지 않지만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대상은 되는 아이들인 거죠. 촉법소년 사건은 검사를 거치지 않고 경찰서장이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다시 정리를 하자면 10살부터 18살까지는 소년법이라는 법률의 적용 대상이 되는데, 네. 어차피 14살이 넘어가면 만으로 이 아이들은 형법상의 적용 대상도 되는 아이이기 때문에 네. 형법상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 아이들, 네. 형사 미성년자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10살부터 13살까지 얘네들은 어차피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니니까 소년법만 적용 대상이 되는데, 네. 10살부터 13살인 아이들을 특별히 우리가 소년법에서는 촉법소년이라고 지칭을 하고 있고, 그쵸. 이제 이런 이제 개념이군요. 개념.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절도 사건을 예로 들어보면 이제 13살의 아이가 한 중학교 1, 2학년 정도 되겠죠? 그런 아이가 절도를 하면 그 아이는 이제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대상만 되지만 이제 그 아이가 이제 14살 때 절도를 저질러서 경찰에서 이제 수사를 하게 되면 그 아이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경찰이나 이런 국가의 배려로 소년법상 보호처분도 받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미성년자의 아이들, 만 18세 이하, 그리고 소년법에 적용이 대상이 되는 10살 이상인 아이들 중에서 10살부터 13살까지는 촉법소년으로 보고, 네. 14살부터 18살까지는 범죄소년이라고 해서 네. 소년법으로 의율될 수도 있고, 네. 형법에 의해서 처벌될 수도 있는 그런 아이들로 우리가 대별이 된다. 네. 일단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좀 편하겠네요. 그러면 이 소년인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소년법에 의한 의유를 할 수 있는 네. 소년인지 여부는 기준 시점이 언제일까요? 이게 행위실까요? 아니면 나중에 처벌받을 때일까요? 이제 나중에 처벌받는 때, 즉 심판치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보호처분은 이제 처벌을 내리는 시점을 기준으로, 형사처분은 사실심 판결 선고 시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행위를 할 때가 아니라 이제 나중에 법원에 가거나 뭐 지방법원 소년부에 가서 이제 처분을 받을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형사 미성년자인지 여부는 행위실을 기준으로 하겠지만 네. 형법이 적용이 대상이 되는 아, 기준이니까 그쵸. 네. 그거는 그 행위실을 기준으로 하겠지만 소년부에서 이 사건을 소년 사건으로 어떠한 처분을 내릴지 말지 하는 것은 소년 네. 보호 처분을 내리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을 한다. 네. 그 최신 판례 중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행위를 할 당시에는 소년이었는데 그 처분 시에 그러니까 법원에서 이제 판단을 할 당시에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되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는 최신 판례가 있어서 그 판례도 좀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기 소년법, 그다음에 소년범, 범죄 소년, 촉법 소년 이게 이제 어떤 개념인지 이런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다음번에는 조금 실질적으로 이 아이들한테 어떤 보호 처분이 내려지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처분이나 이런 게 이제 다루어지는지 이걸 좀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소중한 아이들의 미래가 걸린 일인 만큼 복잡한 법적 절차 때문에 혼자 고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법무법인 제휴가 여러분의 고민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02-561-7007로 문의해 주시거나 네이버에서 법무법인 제휴를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